안녕하세요. 서유정입니다. 예. 그리고 제 왼쪽에는 이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동 이슈팀 이수진입니다. 예. 기동 이슈팀 하면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까 모르겠는데 보통 경찰팀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예. 주로 사건 사고를 취재하는 팀인데 두 기자가 오늘 조금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 설리 씨 그리고 이제 그 비극적인 일을 야기시킨 뭐 악플 뭐 이런 것들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좀 창조지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이 소식이 나온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이른바 이제 댓글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하여간 제 기억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댓글 문화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건 있었지만 그것이 뭐 개선됐다는 예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뭐 주춤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오늘 뭡니까 아까 저 팩트체크에서 이가열 기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부검한 일에 대해서도 또 악플이 달릴 정도로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한테 악플 달고 싶은데 그죠? 뭐라 설명하기 또 어려운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별로 그런 거 없다면서요? 모르겠지만 네, 자세히. 다른 나라는 아까 전에 제가 찾아보기로는 인터넷 실명제나 이런 거를 하는 나라들도 있긴 한데요. 예. 다른 나라에선 저희만큼 이렇게 또 인터넷이 막 빠르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도 많이 없고 해서 예. 이런 아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것과 댓글 문화가 그렇죠. 사실 그렇게 엉망이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닌가요? 네. 댓글 문화가 그만큼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엔 그 기술이 발전되는 거를 인식이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댓글을 달 수 있는 댓글을 달기가 좀 더 쉬운 구조인가요? 우리나라 그 온라인 구조 자체가? 예를 들면 해외 기사 밑에도 다 댓글을 달 수 있게 돼 있다거나 네. 뭐 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다거나 이런 어떤가요? 그게 댓글을 다른 나라에서도 달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댓글 달린 거를 또 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또 그걸로 또 얘기를 만들고 이런 문화 자체가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랑 저희 나라, 우리나라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 때문에 또 실명제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예. 지금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면서요? 중국, 러시아? 네, 그 정도입니다. 또 다른 데는 없나요? 네, 예. 그 정도로. 그건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위헌 문제가 또 걸리는 문제라고는 하는데 네. 또 뭐 다른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는 그 실명제라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위헌을 받았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사실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모든 기본권이 다 무제한 대로 이렇게 추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 일정 부분 제한돼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도 뭐 숨지고 이런 사태를 보면 어쩌면 이거를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그 부분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죽게 만들면서까지 그 국가의 뭐 질서를 해친다거나 이런 안정을 해치는 그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위헌 판결이 났던 거고 이쪽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면 이번에 좀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럼 가짜 뉴스도 사실은 마찬가지 문제이기도 하죠. 네. 예. 그것도 뭐 국가의 안정을 좀 해칠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만약에 실명제가 시행됐을 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면 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실명제 같은 경우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났기도 했고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랑 러시아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그 논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아예 댓글 창을 없애버린다거나 뭐 다른 방안을 찾는 그 전문가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 실명제를 하자는 것도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진짜 이렇게 억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명제를 하자는 거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기는 한데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태가 좀 이렇게 심각해졌다, 악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수진 기자는 어떤 문제를 취재했나요? 이번 사건에서. 근데 저는 이제 설리 씨를 둘러싼 그 보도 행태에 대해서 조금 취재를 했었는데, 아, 예. 네네. 그래서 그 기사 1000여 건 정도를 분석을 해서 언론이 어떻게 설리를 소비하고 어떻게 다뤘나라는 걸 좀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설리 씨 관련해서는 뭐 저희 JTBC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네. 예. 악플의 밤이라는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취지는 아마 설리 씨도 거기에 이제 동의해서 네. 당연히 진행자로서 나왔던 것인데 그 이른바 이제 악플 문화에 대한 반성, 그죠?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뭐 시작도 그렇게 했고 그 과정도 물론 그렇게 쭉 프로그램의 그 취지를 살려갔습니다만은 이 진행자인 설리 씨가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 프로그램이 좀 곤혹스러워진 상황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방송은 당분간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 출연진들이 다른 출연진들도 있잖아요. 또 설리 씨 유가족들도 있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 그런 프로그램이 생겨났을 정도로 연예계 특히 연예계를 향한 악플 같은 것이 굉장히 좀 심각했고 그것을 뭐 너무 막 정색하고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긴 프로그램인데 그 주인공인 설리 씨가 이렇게 되니까 참 난감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요즘 뭐 소셜 라이브는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할 만한 주제가 별로 없어서 늘 마음이 함께 무겁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러나고 두 기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네. 아, 네. 아, 예. 네, 오늘 소셜 라이브 이제 그 악플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그 자살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뭐 숨진 사건을 보도할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는데요. 따르면 이제 저희가 약간 마음이 아플 때 연락해야 할 공공기관들을 반드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인터넷 네. 방송도 고지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아래 자막으로 이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어디 상담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나가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플 관련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사실 오늘도 이제 저희 방송도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악플이 많이 달려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용수심님이 여기 댓글도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안 좋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 프로그램들도 네. 악플이 있다 보니까 특히 기자들도 악플을 많이 받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어떤 악플들 주로 받아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좀 어떤 악플 때문에 마음이 아팠나요? 예. 뭐 있을까요? 저는 이게 좀 기억에 남는데 제가 그 네이버랑 거기에 이제 기자 설명하는 페이지에 소개하는 페이지에 제가 들어야 할 때 듣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예. 한번 제가 어떤 기업에서 잘못한 걸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네.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뭐 외압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이유로 밝히지 못하니까 네. 댓글에 말해야 할 때 못 말하네 이렇게 댓글이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아는 기자가 된다면서 예. 말해야 할 때 못 말하네 이렇게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뭐, 저는 이제 제가 기자 단톡방이나 이제 설리에 대해서 이제 보도 행태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예. 그런 기사의 밑에 뭐 저한테 일명 기레기라고 이제 욕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레기야 너가 이렇게 지금 기사를 써봤자 뭐가 나아지느냐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저의 콘텐츠에 대해서의 비판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저의 콘텐츠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도 이렇게 속상한데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악플 다시면 조금 더 기분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예. 했습니다. 아, 맞아요. 특히 저는 소셜라이브 하면서 옷차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악플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 오기 네. 전에 이제 네. 저희가 그 댓글 이제 포털 기사에 이제 두 분이 리포트한 댓글이나 이렇게도 쭉 봤는데요. 네이버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KING 별님이 추모글에까지 가서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 걸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악플을 달게 되는 그런 이유? 뭐 심리적 이유 같은 거는 뭐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얘기가 될까요? 저도 좀 놀랐어요. 그 추모글에 네. 뭐 그 동료 연예인이 올린 추모글에 너도 설리처럼 되고 싶냐? 예. XXX야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달아놓은 게 있어서 예. 아니 추모글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저도 과거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저도 뭐 악플이라고 불리는 거를 달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때였냐면 그게 다른 기자가 뭔가 보도를 했는데 네. 나랑 분명히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자기가 조금 잘한 것처럼 뭐 예. 이렇게 썼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괜히 그냥 셈이 나니까 저도 뭐야 뭐 이런 것도 안 찾아봤으면서 이런 식으로 막 달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심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추모글에까지 와서 그렇게 하는 근데 사람. 저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이렇게 악플을 다는 심리는 내가 이렇게 글을 써도 결국에는 들키지 않을 거다. 나라는 걸 들키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렇게 들었거든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그래서 지금도 쭉 보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되게 얘기가 많아요. 바이올렌 그 니나 네나 님이 기사 댓글은 막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비바라 비다님은 실명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기. 또 바이올렛님은 댓글창을 없애는 거는 조금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창을 둔다, 없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명 관련한 얘기도 굉장히 오늘 각종 커뮤니티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서유정 기자가 인터넷 실명제 관련해서 좀 취재한 걸로 아는데 네, 네. 뭐 실명제를 혹시 도입할 수 있는지 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실명제라고 하면 네. 내 이름을 밝히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원래 하려던 말을 못하게 되는 마음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고 여겨져서 과거에는 위헌 판결을 났던 건데 네. 최근에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결국에는 기본권 중에 하나지만 그렇죠. 이게 무제한적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지 제약을 받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해오고 그렇게 확대를 하자고 말을 했었지만 지금 이렇게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고 하는 상황이면 이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써 벌어지는 예.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그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따져봤을 때 그 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명제를 과거에는 당연히 위헌이었지만 예, 과거에는 위헌이. 지금은 사실 실명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 전문가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 실명으로 지금은 이 의견을 밝힌다고 해서 누가 뭐 잡아가거나 그런 사유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 정치적인 댓글을 내가 달았다라고 했을 때 뭐 보복이나 이런 게 있을 위험도 있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뭐 실명으로 댓글 달았다고 누가 잡혀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냐, 인격권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를 네.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제 우리 사회가 다시 좀 논의를 해봐야 되고 공론화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예전에
그 가족관계법 관련해서도 여러 번 이제 그렇죠. 네. 위원 나다가 이제 바뀐 네. 경우도 네, 있으니까 그쵸, 네. 사실 여러 번 다시 재논의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면 유나킴님이 전곡을 찌르셨어요. 국정원이 악플을 다는 나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실명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또 주셨고요. 반대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실명제는 무슨 뭐 맞아요. 약간 사회주의 국가냐 맞아요, 하는데 실제로 맞아요. 네네. 실명제를 했던 나라들이 사회주의권에 예전에 그렇죠. 있었던 네. 국가들 위주. 사실 실명제를 하면은 그만큼 그 정치적인 의견이나 이런 거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사실 네. 이렇게 네. 공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 저희가 뭐 누구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쉽게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실명제로 댓글을 달게 되면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표현하는 수위나 이런 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뭐 사회주의 국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명제를 하는 나라들도 그렇죠. 그쵸. 네. 이수진 기자가. 예. 실제로 실명제 하는 나라는 지금 어디가 있나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실명제를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약간 네. 흔히 정치적 자유도가 높지 않은 나라에서 네.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 해바라기님이 유튜브에서 네. 또 그래 공론화하자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페이스북에서 임찬범님께서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수진 기자가 취재한 것 중에 네네. 그 언론에 관한 게 또 문제가 많이 됐어요. 네, 제가 또 그쵸. 네이버에서 댓글 보니까 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수진 기자 기사에 달린 글인데 네. 대부분 SNS에서 일장 퍼나르고 제목 붙여서 쓰면 그게 기자인가? 파파라치지 이게 기자냐? 이런 댓글이 LSK5님이 네이버에 네. 달아주셨는데 네. 좀 어떤가요?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셨는데 네, 분석을 해보니까 네. 진짜 많은 언론들이 서울리 씨의 그 SNS를 생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분석했었던 기사는 신문방송법에 적용을 받는 언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언론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런 회사들의 기사를 분석을 한 건데 예. 이제 1000건을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인스타그램, 뭐 SNS, 라이브 방송 이런 단어들이 700번 이상 언급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기사마다 이제 설리 씨의 사생활을 끼워 넣는 식으로 하는 그렇죠. 그런 기사가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좀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네. 윤정차님이 평소에 말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 기자들이 약간 자극적인 말을 네. 많이 하니까 정치인 기자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소중한 의견을 근데 또 이게 주셨네요. 되게 신기한 게 네. 이런 기사들은 뭐 진짜 공격적인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평범한 언어로 구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인스타그램에 언제 글을 올렸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네. 네티즌들은 뭐 황당하다,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평범한 언어로 구성이 돼요. 예. 근데 그런 기사들이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셜미디어로 사람들을 보내서 악플을 달게 하는 네. 그런 악순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언어가 평범하다고 해서 문제가 예. 없는 게 아닌데도 맞아요. 예. 그런 게 좀 시정이 안 되고 그런 예. 보도가 계속 양산되고 있었던 거죠. 그 가수 설리 씨도 네. 자기가 가장 마음 아팠던 댓글이 네. 보통 생각하면 욕설 뭐 이런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죠. 어제 뭐였냐면 너 왜 설리랑 친하게 그러니까 다른 연예인의 무슨 사진 이런 거에 달린 댓글이었는데 너 왜 설리랑 친하게 지내? 모두가 싫어하는 애랑 왜 친하게 지내? 이런 댓글이 달렸었는데 자기가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고 맞아요. 그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의외로 평범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JY님이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 이런 것도 처벌할 수 없나요? 라는 얘기 약간 이제 정치의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네, 또 네. 온라인에 요새 지역차별 댓글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그러면 어뷰징 기사라고 하잖아요. 특정 네, 이슈가 나오면 그쵸.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네. 양산하는 양산형 기사를 이제 사실 저희는 쓰지 않고 있는 네, 기사죠. 그쵸. 저희 네. JTBC는 쓰지 않고 있는 기사인데 이제 많이 쓰는 언론사들이 많은데 제지하는 방법이나 좀 이런 게 있나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문의를 해봤는데 예.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뷰징 기사로 피해를 받아서 네. 그게 입증이 되어야 되고 그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 이게 어뷰징 기사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이제 각 회사마다 한 개인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뷰징 기사를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네. 거기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예. 네. 지금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김영숙 님이 고인의 마지막이 좀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모 댓글을 또 네.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HS킴 님이 중요한 얘기를 방금 하셨네요. 악플의 범위가 모호한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처벌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규정해야 되는데 네. 뭐 악플의 범위에 관한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나요? 이게 사실 처벌할 수 있는 네. 그 댓글과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불리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변호사랑 얘기를 하면서 네. 댓글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 예. 댓글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댓글인데 처벌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아무리 뭐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다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근데 저 생각에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은 다 악성 댓글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예. 그쵸. 근데 그게 항상 어느 정도까지 의사 표현인지 네, 네. 그리고 이게 의사 표현을 넘어서 남을 비방하는 수준까지 가는 건지 그게 그 경계선이 악성 댓글과 그냥 의사 표현 이거를 나누는 선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댓글들을 일일이 처벌하는 것도 너무 이제 국가 권력 과잉이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 지금 보다 보니까 그러면 네. 악플을 그러면 만약에 개인이 악플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인터넷에서 흔히 이제 재미나 이런 뭐 밈처럼 소비되는 게 PDF를 네. 따세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네. 실제로 만약에 개인이 악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악플을 자기가 이제 악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네. 하면 그걸 뭐 고소장을 써야 되거나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자기가 당한 댓글 캡처를 해서 경찰서에 가져가면 그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만약에 심적인 고통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거니까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댓글 쭉 달아주고 계신데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한탐정님이 문득 생각난 건데 이수진 기자님 그 이제 화성 취재하시느라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우리 서유정 기자님한테는 하노이 예전에 아. 취재하신 거에 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이제 오늘 악플 얘기 하다 보니까 네. 선풀들이 이렇게 선풀 또 감사합니다. 주고 감사합니다. 계시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그러면 이제 제재보다 자정으로 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이번에 그 설립법이라고 또 오늘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니까 각 커뮤니티에서 설립법을 이제 뭐 발의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왔는데 혹시 그 내용은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어떤 내용인지도 좀 어떤 내용인가요? 예. 네, 일단은 국회에서 네. 악플 방지법, 일명 설립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공론화를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볼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처벌한다 안 한다라기보다는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한 네, 걸로 그렇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루이스 킴님이 당연히 자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네. 자정에 이렇게 두시는 분이 있고요. 또 이번 악플 사건이랑 조금 다르지만 이거는 서유정 기자님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네. 최희님이 연예인이 부와 명예를 가지는 게 대중 덕분이니 악플을 견뎌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연예인도 보통 사람입니다.
연예인들의 인권이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맞아. 약간,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취재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게. 연예인 인권에 네, 네. 연예인들이 사실은 네. 이게 항상 자기 자신을 보여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보니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남들의 평가를 항상 받고 사는 직업이니 예. 이 평가라는 게 사실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네.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이 그런 거에 훨씬 더 취약하지 않나 해서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소속사별로 뭐 예. 전문 상담 인력, 왜냐면 연예인들은 사실 공개적으로 그런 상담을 받거나 그러기도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전문 상담 인력을 좀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예. 이야기를 한 2년 전쯤에 이제 종현 씨가 숨지셨을 예. 때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심이 식으니까 이런 논의도 사라지고 그래서 예. 지금까지 좀 시행이 잘 안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 그 뭐 아이돌 가수나 이런 아이돌 가수 개개인들한테 또 이제 뭐 성교육이나 이렇게 인권 관련 교육을 받게 하자는 법안도 있었는데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바이올렛님이 기자분들도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빌 아이씨님이 선풀 장려 운동은 어떨까요? 이게 사실 이런 운동들이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뭐 담배 금연 운동이 그럼요. 사실 네. 효과를 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예전에 실내 흡연도 했는데 지금 네, 안 하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교육적 측면도 한번 강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그 같아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희가 이제 소셜 라이브 이제 여러 번 나와 보셔서 알겠지만 네. 오늘 질문 중에서 두 분을 꼽아서 JTBC 소셜 라이브 큐브랑 그리고 VOD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이렇게 두 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골라보시죠. 오늘 그 우리 소셜 라이브 말씀해주신 분들 제가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 읽으신 것들. 네네네. 네. 보시면 좀 안 읽은 것도 있고 읽으신 것도 있는데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이런 좀 책임지지 못할 자유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서유정 기자님은 내가 그린 기린 그림님 책임지지 못할 자유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런 댓글을 고르셨고 또 이수진 기자님은 좀 뭐가 좋을까요? 네, 저는 김진경님이요. 예. 악플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김진경님 그리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님 이렇게 두 분에게 저희 JTBC 큐브와 VOD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래 자막에 그 이메일이랑 나가는데요. 성함, 주소, 연락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살 보도 준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힘드실 때 연락할 만한 그런 상담 번호 지금 아래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굉장히 오늘 좀 깊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고 네.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추가 취재되시면 또 소셜 라이브 나와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나와서 설명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약속을 받았으니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